여러분 그 주변에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을 볼 때 알아차릴 수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죠. 바로 안녕하세요. 잠포도나무병원의 이동엽 원장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허리 통증을 한 번쯤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대부분은 이제 잠깐 아프다가 말겠지라고 이제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허리 통증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우리 몸 전체, 특히 면역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환자분들 중에서도 허리 아프니까 감기에도 잘 걸리고 자꾸 몸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 것만큼 이처럼 허리 통증이 단순히 척추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방어 체계, 즉 면역력에도 깊은 연관이 있다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통증과 면역력, 통증과 스트레스, 통증과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통증이 발생하면 우리 몸은 이를 치유하려고 계속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염증은 손상된 조직을 회복하려는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이 현상이 오래되면, 즉 만성 통증으로 발전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만성 통증을 가진 환자들은 염증성 사이토카인, 과다하게 분비가 되면서 면역 체계의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이 염증 상태가 지속되게 되고 면역세포들이 피로해지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면역력 자체가 저하되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만성 통증 환자들이 건강한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감염성 질환에 더 취약할 수가 있는 거죠. 즉 감기 같은 바이러스성 감염에도 더 쉽게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통과 같은 통증이 우리 몸에 미치는 또 다른 부정적인 영향은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통증이 계속되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는데, 이 안 좋은 스트레스, 디스트레스는 단순히 정신적인 것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우리 몸에는 콜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게 됩니다. 이 콜티졸은 원래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염증이 생기게 되면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마치 몸이 스스로 뭔가 이렇게 진정작용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이 콜티졸, 스테로이드가 너무 많이 분비가 되거나 오랫동안 계속 분비되게 되면 면역 체계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콜티졸이 너무 오래 분비되면 처음에는 염증을 억제해 주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면역 세포들의 활동을 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성 통증이 계속되면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콜티졸 분비가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면역력이 점점점 떨어지게 되는 결과까지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만성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감기가 더 잘 걸리거나 몸이 약해졌다고 느끼는 것과 연관되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변에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을 볼 때 알아차릴 수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죠. 바로 자세입니다. 삐딱한 자세로 있거나 구부리고 있다가 하시는 분들을 보셨을 겁니다. 이렇듯 허리 통증이 지속되면 자세부터 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자세는 다른 부위의 근육들이 더 일하도록, 더 긴장이 되도록 하게 되고, 그 긴장이 쌓이면 근육이 피로해지고 온몸의 균형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육뿐만 아니라 신경계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근육과 신경이 계속 긴장 상태에 있다 보면 신경계가 과도하게 자극을 받게 됩니다. 이때 신경계는 계속해서 통증 신호를 보내게 되고 몸에 자극들이 쌓이게 되는데, 쌓인 자극에 의해서 신경계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고 면역력 악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허리 통증이 지속되면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다른 부위에 무리를 주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신경과 면역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건강에 전반적인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통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도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 중에서도 저충격 운동을 추천드리는데요. 걷기나 수영 같은 운동은 허리에 무리 주지 않으면서도 신체 혈액순환, 즉 혈행을 촉진시켜서 염증 물질이 배출되도록 돕습니다. 이로 인해 면역세포의 기능이 개선되어 면역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항염증 식단, 즉 영양 섭취에 해당됩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이나 견과류,
항산화제가 많은 과일이나 채소는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식단으로 구성하여서 꾸준히 섭취하시기를 강조드립니다. 반면에 정제된 설탕,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은 오히려 나쁜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당연하지만 지켜지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은 단순히 잠을 잔다는 것이 아니라 신체가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고 면역세포의 활동을 높이는데 매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미국 국립수면재단에 따르면 성인이 하루에 7 내지 9시간 정도 충분히 자야만 우리 몸이 면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수면의 적정 시간은 다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몸이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히 수면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허리 통증이 단순히 척추 문제만이 아니라는 점 아시겠죠? 대부분의 허리 통증은 생활 습관을 통해서 완화될 수 있으니까 앞서 말씀드린 운동, 식습관, 수면은 꼭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통증이 계속된다면 방치하지 마시고 꼭 병원에 방문하셔서 정밀한 진단을 함께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참포도나무병원의 이동엽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